독일 저기 미넨에 있는 이볼 개발업체, 항공기 개발업체인데 항공기의 좌우 어떤 프로펠러를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그 조향 장치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또 아래 위로 가는 거 이렇게 그 항공기 프로펠러를 밑으로 하거나 위로 하거나 해서 아래 위로 움직이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계속 말하던 건데 어쨌든 세상에는 속임수가 많아요. 2019년부터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변속기 없이 그런 움직이는 방법을 획득해야 돼. 항공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세계 특허예요. 그거는 전기자동차도 변속기 없애버려요. 저 엄청 싸게 만드죠. 변속기에서 고장 많이 나니까. 모든 로봇도 이제 전부 다 변속기. 그렇죠. 뭐 선풍기 같은 것도 기어로 움직이고 헬리콥터 기어로 움직이는 변속 기어로 움직이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전세계 특허예요. 인류 역사상 없는 특허고 그런 것부터 획득을 하셨어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제가 다른 그 배터리가 8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이게 배터리 하나의 배터리에서 200씩의 이제 전기 자동차에 쓰던 기술이고 항공기에도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이런 기술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편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제 기술이 나와요. 지금 찾아보고 그냥 그려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항공기 개발할 필요 없어요. 전세계 특허 획득해서 그냥 팔아먹으면 내 방식을 같이 계속해서 다른 기술도 쓰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로는 항속거리도 항공기로 쓰는 의미가 없어요. 항속거리와 사람을 태우는 실험 항공기 실험기는 뭐 어쩔지 몰라도 자 보세요. 전기차에 쓰이거나 항공기에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일단 로봇 모든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이 방식이 쓰이게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실제로 돈으로 만약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겠죠.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전기차의 배터리를 8개 정도로 뭐 회사별로 개수는 5개짜리 있고 6개짜리 마음대로 분할하세요. 물적 분할을 하고 전기 충전소에서 저 콘센트 방식으로 이렇게 공급을 다 해줍니다. 이 안에도 만약 20조각의 배터리가 연합해서 하나의 배터리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거기에도 이런 식으로 전선을 다 연결해서 곧바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만 아니라 그렇죠. 방전 전력을 쓸 때 속도를 높일 때도 이 하나의 배터리에서 제 방식은 이 하나의 배터리 안에서도 그 중에 5조각만 20조각으로 되어 있다. 20개로 분할되어 있다. 하나의 배터리에서 그럼 그것을 5조각만 해서로부터 전기를 받았을 수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배터리 안에서도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이제 설명하지 않은 기술이고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동영상을 했는데 어디선가 기술이 나와요. 외국에서도 나오고 참 이상. 어떻게 해서 제 방송 보지? 어떻게 유튜브 방송 보십니까? 참 신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배터리가 하나씩 200씩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속도를 낮을 때 변속기가 없이 하는 거예요. 속도를 낮을 때는 한 개의 배터리에서 받아 쓰거나 속도를 높일 때는 2개의 배터리, 속도를 아주 높일 때는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여서 전기량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전기량을 통제해서 좌우 회전, 어전세를 틀리게 줘서 전기량을 통제. 그것도 이제 변속기가 없다라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벌써 전세계 특허를 획득했어야 돼요. 항공기가 문제가 아닌가요? 전세계 과학계에 있어서 전세계 뉴스에 나설 그런 큰 기술입니다. 저는 개인이어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같은 페이스북에서 그 기술의 어떤 지적재산권 과거 의학 특허를 냈는데 저는 그 의학 특허가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식품과 약초로서 이렇게 인체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10건의 특허를 냈는데 안 주더라고요. 저는 그걸로만 치료하고 있어요.
사고 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아마 평생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치료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치료를 뭐 다른 기술들은 좀 연구해서 또 치료하고 그렇게 엄청난, 근데 그걸 특허를 안 주니까 이게 지적재산권 형성적으로 방향을 돌린 거예요. 그냥 과학기술을 발표해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특허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배터리 안에서도 20조각으로 나눠져 있다면, 그렇죠, 그 중에 5개만 해서를 받아서 2개에서만 받아서 10개에서 이게 가능하다.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기술을 설명 안 했어요. 이해가 가시죠? 전선 같은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건전지 5개에서 받아 쓰거나 건전지 10개에서 받아 쓰거나 이렇게 안 됩니까? 됩니까? 건전지 20개에서 되죠. 그러시게 돼서 전력의 양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전지 5군데에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건전지 20군데 건전지 100개에서 받아 쓰는 거, 전기 양이 똑같습니까? 네. 현재 있는 그 과학기술 이런 서적에서는 전선 굵기가 똑같아요. 전선 굵기가 똑같아서 20군데 받아들여도 5군데 받아들여도 일종의 도로로 얘기를 하면 좁은 도로는 자동차가 많이 들어와도 좁은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교통정체가 있어서 전기양이 통제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을 이제 병렬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도로를 8차선으로 넓히자. 지선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많이 와도 8차선, 10차선으로 오면 그렇죠. 건전지 100개수도 받았을 때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새로운 과학기술 개념인 거예요. 어떤 속임수가 있다는 걸 제가 과학기술에 있어서 발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건전지 5개에서 받아들이는 전기하고 건전지 100개에서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그렇죠. 도로를 통제하니까. 전선 도로 얘기를 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양을 전선의 굵기로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과학기술에 가르치고 있는 병렬 그렇죠. 그 건전지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해도 전기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직렬하고 그렇죠. 그 회사는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는 이 기술을 설명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 세계 과학계에 있어서 한마디로 그동안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엉터리를 병렬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러 군데 건전지를 받아들여도 도로가 좁으니까 교통정체라고, 교통 이제 차량이 많이 들어와도 좁은 골목에서는 한 대씩밖에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럼 전기양을 통제할 수 그러니까 차량이 100대가 있다. 그런데 도로가 딱 차량 한 대만 통과할 수 있다. 외나무 다리다. 그랬을 때 차량이 지나가는데 좁은데 하나씩밖에 통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력의 양을 이렇게 전선의 굵기를 얇게 만들어주고 외나무 다리로 만들어주면 하나씩밖에 통과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류양을 통제할 수 있는 방식입니까, 뭡니까? 이거를 제가 개발한 거야. 이상하다. 왜 과학기술을 이렇게 설명했지?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한 군데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든지 2군데의 배터리, 5군데에서 배터리 갖다 쓰든지 이 전기양이 이렇게 전류를 들어오는 전력 도로줘요. 그래서 전선 안에 있는 구리선이 얇으니까 똑같아요. 2개에서 들어오든 3개에서 들어오든 좁은 골목을 통과해야 되니까 한 대씩밖에 못. 전류양이 통제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차관을 번쩍했잖아. 야, 이거 사기다.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두껍게 만들어주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전력량이 많아도, 일종의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면 자동차의 통행이 많아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두껍게 하거나 중간 정도로 하거나 좁게 하면 전선량을 통제할 수 있다 없다? 네, 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전선 표복원에 전선 굵기가 하나, 둘, 셋, 넷 더 동일하다고 했을 때 10개짜리가 있으면 자동차를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10차선이에요.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또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많이 나와도 소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화할 수 있는 거죠. 교통정체 없이. 그런 식으로 전선 표복 안에 있는 구리선의 굵기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전기가 구리선 그래서 10개짜리로 20개짜리로 널널하게 만들어주면 많은 전력, 여러 군데에서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전력도 소화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전력의 양을
그렇죠. 도로를 넓게 만들어니까 여러분도 8차선 도로에도 자동차 2대만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동차 8차선 도로라도 혼자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 한 대. 있을 수 있죠. 그럼 전력량이 조금 들어와도 달릴 수 있고, 8차선 도로라도 자동차 200대 지나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대라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력량을 전선을 굵기를 굵게 만들어주거나 전선의 동일한 굵기랑 함께 전선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라면 숫자를 많이 늘려줌으로써 일종의 도로 차선을 넓게 넓어 어떤 전기가 많이 들어와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만 다닐 수도 있고 100대도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하시죠? 이렇게 해서 전선의 굵기를 두껍게 하거나 동일한 전선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의 두께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숫자를 많이 늘리면 여러분들 보면 전선 안에 있는 구리선이 한 개짜리는 얇죠. 그럼 100개짜리는 엄청 뚱뚱하죠. 이렇게 해서 전선 굵기가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100개짜리가 뚱뚱하고 틀리죠. 더 두껍죠. 그렇게 해서 전력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그 전력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일종의 도로를 얘기하자면 차선을 10차선으로 막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선을 한 개의 배터리에서 만약 이론적으로 200씩의 전기를 받아 쓴다 할 때 이쪽 전선의 도로를 굵기를 아주 굵게 만들어져서 어떤 많은 양의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타지 않도록. 그렇죠. 전선이 약하면 타가지고 보통 집안에서 화재 많이 나시죠. 노전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두껍게 만들자. 전선 굵기를.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전선 동일한 하나라 단일로 두껍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을 두께를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거를 숫자를 20개로 만들어서 두껍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언더스탠드 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두께를 따라서 전류를 틀리게 공급할 수 있다. 자동차의 8차선, 10차선이라도 한 대만 다닐 수도 있고, 전력 양이 약한 것도 수용할 수 있고, 100대, 200대가 들어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자. 그게 이제 제 전선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걸로 이제 전원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이, 그렇죠. 그 전선 전류가 별로 필요 없는 데서는 두 개만 쓰고, 동일한 두께라고 했을 때 어떤 데는 10군데 쓰고 10개를 쓰고, 어떤 군데는 20군데 쓰고 20개짜리 쓰고, 어떤 건 5개를 쓰고, 전력량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얘기를 하자면 자동차 5대가 한꺼번에 지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자동차 한 대만 지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자동차 2대만 지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좁은 도로를 폭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방식으로 전선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의 숫자를 2개짜리로 도로의 폭을 좁히거나 3개짜리로 좁히거나 5개짜리로 어떻게 해서 5대 진화를 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개짜리를 눌러서 10대가 한꺼번에 같은 차선을 타고, 차선이 10차선이니까 한꺼번에 10대가 통과를, 전력의 양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선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을 차선이라고, 한 1차선이라고 하면 한 개짜리가 있고, 동일한 두께라고 2개짜리 놓으면 2차선, 3개짜리 놓으면 3차선, 4개짜리 놓으면 4차선, 10개짜리 놓으면 10차선, 20개짜리면 20차선이죠. 많은 양의 전기가 한꺼번에 통과할 수 있습니까? 있죠? 네, 그런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 회사는 지금 전원 공급을 통제하는 방식을 획득했다는 건데, 그럼 전세계 기술을 전세계 특화예요. 그거 인류역사상 변속기가 이제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전세계 뉴스에 났을 거예요. 그들은 항공기 개발하기 전에 그 기술을 먼저 특허를 획득했어야 됩니다. 언더스탠드 하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너무 거짓이 많다. 사기도 많고. 이전에 그들이 계속 개발했다가, 다른 나라는 2001년도부터 개발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1980년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다. 우리가 1930년대 개발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게 세상에는 그렇죠. 사기가 많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이 방송에서 설명하지 않은 기술도 내가 어떻게 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기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전기의 공급을 통제하는 하나의 배터리 안에서도 조각이 20조각이다, 30조각이 40조각이다. 그래서 건전지로 얘기를 하자면 들어가서 전선만 연결하면 전기선만 연결하면 5개에서 받았을 수도 있고 10개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류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다 모든 기술이 저하고 다 똑같은 건데 모터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구리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이렇게 딱 감아갖고 주파수 방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전선 그 뭐죠? 연구 자석의 두께를 서로 틀리게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보통 여러 겹으로 놓는 미친 놈은 없죠. 어떤 겹이 없죠. 한 개짜리 그냥 통째로 놓지. 여러 겹으로 겹쳐서 인위적으로 파워를 높이는 제 방법을 선택했거나 그래서 두께를 틀린 대중소다 그러면 모터 안에 들어간 연구 자석의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 갖고 파워를 높이는 이게 이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이것이 서로 연구 자석이 활발하게 교류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그 에너지가 그런 것보다도 파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전기차의 어떤 겨울에 출력이 배터리가 떨어진다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알았어요. 전해질이잖아요, 안에가. 그래서 전해질 용액이기 때문에 제가 겨울에 추우니까 에너지가 활성화되지 않고 우리도 몸이 여름에는 좀 에너지가 활성화되어서 뭐 땀이 뻘뻘 나거나 그렇죠. 겨울에는 추워갖고 땀도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안에서 활차하게 활발하게 에너지 활동, 신체 활동 또는 생체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온도는 그렇죠.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전기차의 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건 온도 문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에 이렇게 배터리를 격벽으로 만들어 가지고 외부 온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집안에서 말을 하자면 집안에서 냉난방을 하면 외부 온도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는 거죠. 그것처럼 격벽 처리를 해갖고 냉난방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배터리가 고장 나잖아요. 며칠 전에도 보면 개인 택시가 외부 충돌을 겪은 후 자동차가 이제 다른 자동차 박은 후에 급발진 사태 188km를 찍어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택시였는데 뉴스에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격벽 처리를 해서 이 배터리를 보호하고 비싸잖아요. 배터리.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은 이제 그것을 물적 분할을 8개 정도로 하자라고 했던 거고 뭐 다른 회사는 뭐 4개, 3개, 2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7개 뭐 이렇게. 그럼 회사 마음이에요. 그 만드는 회사. 격벽 처리를 해서 외부 충격과 온도로부터 보호하고 그 안을 냉난방을 해주자. 사람으로 얘기를 하자면 집안에서 냉난방 해주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냉방, 더울 때는 냉방, 그 다음에 추워서 배터리 활력이 떨어질 때는 온방. 이 온방 기술, 히터를 뭐 거기 안에서 훈풍을 불어주면 활성화되는 거죠. 시동 배터리 안에도 제가 격벽 처리해가지고 여기다가 냉난방 시스템을 해서 온도 변화에 취약하지 않도록 외부 환경과 상관이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YTN 어떤 회사에서 딱 하시더니 냉난방 시스템 현대 기아차에서 딱 그것을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 저는 이게 온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외부 온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뭐 덥든지 춥든지 상관없이 격벽 처리를 해가지고 그 안을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름에도 외부 환경이 덥더라도 집안에서 냉방 틀면 시원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격벽 처리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격벽 처리가 돼 있는 거죠. 외부 환경 상관없이 아이스박스처럼. 그래서 겨울에 추우면은 여러분 난방 합니까? 안 합니까? 격벽 처리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외부 환경으로부터 격벽 처리가 돼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온도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온도를 통제하는 기술을 얘기를 하니까 YTN에서 다 그걸 보도를 하더니 그 다음에 곧바로 현대기아차에서 그걸 발표를 하시더라고. 제 기술입니다. 네. 저는 남의 기술 같았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의 출력, 배터리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그들이 원인을 알았다면 진작에 처음 만들 때부터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요. YTN에서. 이번에도 YTN. 어떤 배부에 누가 있는 것 같냐.
어쨌든 이 기술은 제 기술이다. 그들은 기술을 설명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의 기업 비밀을 알아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공개 기술로 가게 되면요, 네, 그렇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공급자가 많아지게 되고요, 무역 구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또 지적재산권이 없는 모든 기술을 다 절취만 하려고 그러고 개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미국이다 그러면 기술을 기껏 개발해도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조국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 스타트업 기술을 다 씨를 말려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다른 데서 개발했다.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우린 2001년도부터 개발했다. 그러면서 쟤네들이 마구 만들어버림. 야, 우리는 1980년도부터 개발했어. 베트남에서. 인도에서. 우리는 1930년도에 했는데. 네, 세상에는 거짓말 많아요. 네.